안녕하세요. 두 배 더 행복함 5분 행정학의 김유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과학적 관리론부터 한번 나가볼게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6페이지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기서 행정의 이론 전개 배웠죠? 과학적 관리부터 스타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관계론. 이건 경영학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고전적 행정 이론인데, 근데 딱 넘어오면서 이제 보면 3대장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서 시민혁명, 산업혁명 딱 그치고 이제 굉장히 이제 행정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관료제 삼각형을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직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가 경영학에서 과학적 관리론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거를 생산성을 높일까에 대한 문제인데, 역사는 기본적으로 경영학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원래 이제 옛날에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였죠. 자유방임주의는 뭐예요? 여러분, 뭐 했습니까? 뭐 하면서 생산성을 높였어요? 분업을 하면서 분업과 특화하면서 생산성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근데 분업과 특화를 해서 높이다 보니까 노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빨리 하고. 걔들한테 얘들 왜 놀지? 걔들을 이제 시간 동작 연구를 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리면서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을 기계처럼 돌려서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시장 실패가 생기잖아요. 인간이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럼 경영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뽑아먹을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간관계론이 나온 거예요. 자, 네가 우리 회사의 등불이야. 그러면서 이제 쫙 힘을 모아서 더 땡기는 게 인간관계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배웠고요. 그래서 일단 과학적 관리론은 근대 딱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막스 베버가 삼각형 만들고 경영학에서 과학적 관리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행정도 관리다. 윌슨이 여기서 영향을 받은 거죠. 1887년도에. 그래서 이제 과학적 관리론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적 관리론 한마디 딱 생각하면 인간을 기계처럼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을 뭘로? 기계처럼 돌린다.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통작처럼 탁탁탁탁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냐면 민간의 경영 합리화 운동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경영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시간 동작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을 가지고 이분 굉장히 여기서 이제 일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 숙련 노동자를 가지고 이거 몇 분 걸리냐를 준비해서 그 시간 맞춰서 다라락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우리 시간 동작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을 기계처럼 톱니바퀴처럼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여기서 이제 포드가 발전시킨 게 뭐냐면, 만약 3분 걸리면 이제 3분마다 이제 앞으로 컨베이어 벨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페이얼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화한 겁니다. 이제 관리자는 어떻게 되는가? 일반 및 산업관리론을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은 정체행정 이원론이죠. 그러니까 경영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사행정 이론론, 정체행정 이원론이고, 과업의 표준화, 전문화를 한다. 그 다음에 인간을 기계처럼 돌려서 기계적 능률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능률을 중시하는 거죠. 공식 구조를 특히 강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기술적 행정학.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 행정학은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한정된 인원과 자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낼까가 기술적 행정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과학적 관리론하고 인간관계론 폐쇄적 환경관이에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딱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는 이 폐쇄적, 즉 회사 안에 조직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능률성을 극대화시킬까에 대한 문제거든요. 요때부터는 이제 개방체제라고 합니다. 생태론부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상이 굉장히 빨리 바뀌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은 우리 폐쇄적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 안에서의 능률성이 극대화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가정하는 인간은 X이론적 인간관이에요. 합리적 경제인간. 돈도 주면 더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테일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집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테일러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집안이 프로테스탄티즘에 굉장히 강화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테일러 같은 경우는 잘 살았습니다. 이제 하버드 나와서 이제 이 테일러 같은 경우는 미국 테니스 국가대표까지 했고요. 그리고 워낙 공부를 많이 해서 시력도 좀 이제 잃었던 이런 분인데, 우리는 맨날 휴대폰 많이 봐서 시력을 잃었는데, 테일러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해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프로테스탄티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이 생산하고, 근로자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생산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과학적 관련 나왔을 때 막 뽑아먹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더 좋은 겁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많이 생산을 하고,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더 좋은 거라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과학적 관리론에서 나왔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착취하는 수단으로 쓰인 거죠. 여기서 이제 합리적 인간관, X론적 인간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성과급을 강조하는 거고, 1 더하면 돈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도 우리 이런 기업과도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전적 행정학 기틀을 마련한 거고요.
역관주의 패단을 극복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행정관리론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공식 구조만을 특히 중시한다. 그래서 여기서 한계는 보면 X는주 인간관, 편향된 인간관입니다. 돈도 주면 더 해야 되느냐? 이런 개념인 거죠. 능률지상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인간을 기계처럼 막 돌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장 실패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지쳐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인간관계론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관계론. 그래서 삼각형에서 이제 밑에 애들 목소리 잘 들으면서 이제 우리 경영을 하는 거예요. 돌리는 겁니다. 신고전적 행정이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중심. 우리 메요, 하버드의 메요 팀이 연구하러 갔습니다. 호성공장에. 그래서 처음에 호성공장에 연구하러 갔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과학적 관리론 연구하러 갔습니다. 이 조명 밝기가 얼마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연구하러 갔는데 새로운 결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과학적 관리론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한 명이 8시간 일을 하면 맞죠? 만약에 우리 한번 쉽게 보세요. 우리 10시간씩 일하면 4명이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40시간 일하면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가죠. 여기 근로자들이. 그런데 가보니까 8시간씩 5명에서 일해서 40시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를 한번 고민한 거고, 인간관계론에서는. 특이하잖아. 왜 돈 더 벌면 더 해야 되는 게 과학적 관리론인데 왜 그렇지 않고 왜 일을 조금 덜 하면서 같이 5명에서 일을 할까? 두 번째는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전부 다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런 경우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조명 밝히는 거에 영향 못 미친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런 비공식 집단을 강조해요. 딱 보니까 이겁니다.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10시간씩 일하면 한 명이 나가야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8시간씩 일하면서 5명씩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이겁니다.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 같이 똘똘 뭉쳐서 처음에는 이제 내가 만약에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잘 몰랐을 때 우리는 고참이 챙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랬으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 우리 챙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8시간씩 5명씩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고맙다. 얘들아 고맙다. 니 때문에 내가 이럴 수 있다. 그 한마디에 끝나는 겁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에 이제 팍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비공식 집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심리적을 접근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으쌰으쌰해서 애들이 끝까지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렇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결국 인간관계론도 정책적 이원론이에요. 경영학에서 어떻게 하면 능률성을 더 극대화할까?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이런 젖소 농장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거든요. 그 이유는 젖소가 사랑스러워서? 아니죠. 더 뽑아 먹으려고. 그러면 우유 생산성이 심리적 안정감이 있으면서 우유 생산성이 늘어난답니다. 그거 똑같은 경우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 왜 밑에 애들 목소리 잘 들어서 이런 우리 행정을 하느냐, 즉 경영을 하느냐, 그래야지 생산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정책적 이원론이고요. 비경제적 보상 중시.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케이? 우리 아우야 고맙다. 니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다. 이런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 비경제적 보상을 특히 중시하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능률을 강조합니다. 역시 사회인간이죠. 그 한마디. Y는지 인간관입니다. 그러면 실현 집단, 통 집단이 왜 다 생산성이 극대화했냐면 처음으로 이제 한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한 번도 기계처럼 취급받다가 하버드 이제 아주 공부 잘하는 대학생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야. 이 조명 밝기가 어때요? 이런 어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 아는 겁니다. 와, 이런 사람들이 날 지켜보네? 나도 실험의 대상자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자. 처음으로 인간대접 취급을 받은 겁니다. 이 밝기는 어때요? 이런 어때요? 이런 말 들으니까 열심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집단, 통일 집단 전부 다 싹 생산성이 능률성이 높아진 거지. 그러면서 이제 결국 나중에는 민주성 확립에 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밑에 있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한계는 결국은 뭐냐면 다 수단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능률성을 높일까?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는 인간을 기계처럼 돌려서 능률성을 높이는 거고 얘는 형님 최고입니다. 네가 회사에 등불이야. 그러면서 이제 능률성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공통점은 결국 뽑아먹는 거죠. 능률성과 생산성을 높인다. 다 폐쇄체제, 공장 안에서의 능률성 극대화한다. 정책적 이원론이다. 그리고 피동적 인간 간 인간가치의 수단화 교환 모형이죠. 우리 과학적 원리로는 돈을 주면 여기서는 우리 비경제적 보상을 주면 더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로 딱 정리하고 끝을 낼게요. 과학적 관리론은 X이론적 합리적 경제인간을 가정했으면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인간관. 그리고 과학적 관리론은 가치 중립적 기기적 능률관. 오케이. 반면 여기는 규범적이고 사회적 능률관을 강조했다. 그리고 얘는 돈 주면 더 한다. 여기는 형님 최고입니다. 이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네가 회사에 등불이야. 그러면 더 열심히 한다.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서 이제 오케이 우리 발전시켰으면 여기서는 호선 실험을 통해서 인간관계론이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적 관리론 절약과 능률을 중시했으면 여기는 민주성을 확립. 그래서 장기적인 거죠. 우리 과학적 관리론이 단기적이면 인간관계론 장기적인 능률성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 인간을 기계의 부품화처럼 인간관계론은 인간을 심적 존재로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리론 잘 놉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가장 기본 스타트라서 잘 논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저희 행태론, 살먼의 행태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